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화재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문제 정도 보통 출제가 되죠. 근데 올해는 일단 출제가 안 됐습니다. 화재조사 파트가. 근데 화재조사는 일단은 우리가 볼 게 요거를 좀 잘 보시면 돼요. 뭐 앞에 있는 이론, 요건 이제 학자들이 우리가 이제 화재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요게 이제 우리가 규정상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얘 있죠. 화재조사법. 이 화재조사법을 우리가 어디서 하냐면 법규에서 하거든요. 그 법규에서 할 때 이 화재조사법에 대한 내용 있죠. 요것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에 배우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고, 법에서 배우시는 분들은 자, 근데 내가 만약 법을 안 배운다, 소방법을 안 배운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는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나중에 갔을 때, 뭐 두 번째 커리에 갔을 때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리거나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실 때 그때 한 번 더 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외우시면 돼요. 아셨죠?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릴 내용이라기보다는 여기는 제가 이런 건 이렇게 외우시고, 이런 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 이런 거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재조사법에서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 중요한 게 화재조사법이라는 걸 한 번쯤은 내가 법을 안 들으시는 분이라도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화재조사법에 가면요, 이게 나와요. 특히 이 화재의 정의, 이거 우리 앞에 화재에서 했거든요. 요거는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우리 화재 파트에서 제가 처음에 화재란 용어의 정의가 화재조사법에 들어가 있다 라고 틀림없이 멘트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 현상을 얘기한다. 그래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현상이다. 그래서 소화할 필요가 여기가 보면 있는인데 이걸 또 없는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고,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이 아니고 물리적 폭발 현상을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화재조사는 누가 하는 거냐면 청본서가 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직접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원인이나 피해, 대응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질문도 하고 현장 가서 확인도 하고 감식하기도 하고 감정하기도 하고 실험하기도 해서 화재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이 세 사람이 누구한테 화재조사를 시키냐면 이 사람들. 그래서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자, 누구라고 얘기한대요? 화재조사관. 그러니까 화재조사관들은 화재조사를 실시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화재조사법에 가보면 들어가 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화재조사를 왜 하냐라는 거죠. 목적. 소방기관이 행하는 조사는 소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료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지금 행정조사다. 경찰관서에서 행하는 범죄수사와는 성격이 다르고, 따라서 화재조사는 화재 원인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해 생긴 손해를 조사하는 것으로, 화재 원인 조사는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래요. 맞습니까? 그리고 화재 피해 조사는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조사하는 거다. 결국 화재 조사에는 예전에는 이게 조사 보고 규정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원인 조사의 종류와 피해 조사의 종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화재조사 보고 규정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다 빠졌어요. 빠지고 다 어디로 들어갔어? 화재조사법상으로 들어갔죠. 그쵸? 자, 일단은 밑에 가보면 요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보십시오. 자료로 한대, 자료. 그러니까 이런 자료 조사를 위해 우리가 화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료 조사를 하고 나중에 갔을 때 이 자료 조사를 통해서 예방하기도 하고 또 똑같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원인이나 피해를 또 예상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우리가 이 똑같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축적하는 목적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읽어보십시오. 뭐 책임 규명에 대한 조사도 있고 뭐 연소 과정, 원인 이런 것도 조사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료 축적이 가장 큰 목적이다. 나중에 쓰기 위한 자료로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세 번째 화재 조사의 성질. 자, 여기서도 이제 보기에서도 우리가 화재 조사 성질은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보셔야 되는데, 자, 화재 조사는 현장성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두드린다라고 해서 화재 조사에 대한 원인과 피해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화재 조사는 어디에 나갔을 때, 현장에 나갔을 때. 그래서 화재 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은 주로 어디에서 나온다? 현장. 그래서 대부분의 화재 조사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화재 조사는 신속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증거에 대한 인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죠? 신속성을 가져야 되고, 화재 조사는 정밀 과학성을 요구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고도의 기법, 첨단 장비 이런 것들이 있는 과학적 방법을 또 동원을 해서 화재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재 조사는 보존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증거물에 대한 보존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화재 조사는 안전성이 반드시 보호돼야 된다. 그러니까 화재 현장 자체가 위험한 현장이잖아요. 그럼 소방공무원이 거기서 이제 화재 조사를 할 때 당연히 그거에 대한 안전도 확보가 돼야 되고. 자, 그리고 화재 조사는 강제성. 그러니까 약간 강제성이 있어야죠, 그죠? 화재 조사 자체가. 그리고 화재 조사는 프리즘식. 그럼 이거는 여러 사람의 견해를 모아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프리즘식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특히 이 중에 이 프리즘식 잘 보시고, 혼자 의견으로 절대 안 돼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조사를 실시를 해줘야 되고, 화재조사법에 가보면 얘가 나와 있다고요. 자, 소방관서장, 우리가 청본서를 모아서 관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지체 없이 화재 조사를 해야 된대.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거기에 불이 났네? 그러니까 이 인지하는 즉시가 언제냐면 신고 들어왔을 때 여기 불 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원인 조사와 피해 조사가 들어가는 거야. 혹시 어디서 불이 났습니까? 원인은요? 지금 상황은요?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즉시 출동하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게 나오거든요. 화재 조사의 시점 언제부터 해야 되냐? 화재 사실을 어떻게 하는 즉시 인지하는 즉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잘 보시고 또는 뭐 지체 없이 알게 된 때부터 지체 없이 시작을 해야 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경우 소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지장을 주면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소방관서장은 화재 조사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원인과 피해. 대표적인 건 이게 다예요. 그리고 대응.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소방시설 등이 제대로 설치가 돼 있고 관리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여부. 그리고 화재 발생 건축물과 구조물, 화재 유형별 화재 위험성 이런 거에 관한 사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화재 조사라는 게요. 화재 조사법에 나와 있는 게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법도 한 번씩은 읽어 보셔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것들 일부만 지금 가지고 온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조사 보고 규정 해가지고 이제 1조부터 몇 조까지 나와 있냐면요. 뒤에 가보면 26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볼 것들을 우리 체크하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규정입니다. 여기가 더 중요해요. 최근에 시험 문제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럼 보고 규정상에 갔을 때 2조로 가보세요. 정의. 이게 어려우시더라도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정의는. 좀 많아요. 26개나 돼요. 그죠? 좀 많고 뭐 좀 하기 싫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죠? 공부를 하는 거니까 요 정도는, 이게 왜냐면 다른 친구들도 다 보고 가니까요. 괜히 안 보고 갔다가 또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떡해. 그죠? 한 번씩은 봐야겠죠? 그래서 먼저 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요 두 가지는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습니까?
감식이라는 게 나와요. 감식. 두 번째가 이름이 뭐예요? 감정. 감식은 화재 원인의 판정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을 활용해서 자, 주로 뭐에 의해? 시각에 의해. 자, 그냥 내가 눈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걸 얘기한대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야. 눈으로 봤을 때 이게 괜찮은지. 아셨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걸 우린 뭐라고 한대요? 감식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감정. 화재와 관계되는 물건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성질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해 과학적 방법에 의한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를 자료로 사용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대요? 감정.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가서 내가 소방관이니까, 내가 화재조사관이니까 지금까지 했던 어떤 지식 또는 지금까지 했던 어떤 기술, 내가 습득했던 기술, 또 이제 경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냥 눈으로 보는 게 감식이고요. 감정은 이게 내 느낌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조금 더 어떤 자세한 뭔가가 필요한 거야. 그럼 우리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국가수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죠? 국가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국립소방연구원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럼 그쪽에 보내요. 그럼 그쪽에서 조금 더 시각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화재 조사를 실시해 주는 게 뭐예요? 감정. 차이 아시겠죠? 감식과 감정. 감식과 감정. 자, 그리고 여기에 발화자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발화. 자, 발화란 열언에 의해, 그러니까 열언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점화원이죠. 점화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 어디에? 가연물에. 아셨죠? 그래서 가연물에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을 우리는 화재조사 보고규정상 뭐라고 한다? 발화라고 얘기한다. 그죠? 지속적입니다. 지속적. 또 지속적이 아닌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지속적입니다. 지속적. 자, 발화 열언. 발화의 최초 원인이 된 발화의 최초 원인이 된 불꽃열.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열언이 발화 열언인 거죠. 발화를 시킨 최초 원인이 된 불꽃열이니까 요 열언, 얘를 발화 열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발화 지점, 열언과 가연물. 그러니까 결국 점화원이 있어야 되고 가연물이 있어야 불이 붙겠죠. 그래서 열언과 가연물이 상호작용하여 화재가 시작. 발화 지점. 그럼 화재가 시작된 장소, 화재가 발생한 장소, 발화 장소. 7번, 요거 제가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얘가 아니다. 최소 발화물이 아닙니다. 이름이 뭐예요? 최초 착화물. 최초 착화물. 최초 발화물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발화 열언에 의해, 그죠? 발화 열언 얘라 그랬죠? 불이 붙은 최초의 가연물이다. 최초 착화물. 최초 발화물 아닙니다. 발화 요인. 발화 열언에 의해 계속 발화 열언 나오죠. 발화로 이어진 연소현상에 영향을 준 인적, 물적, 자연적인 요인. 맞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여기 뒤에 가보면 이런 거. 요인, 인적, 물적, 자연적인 요인을 뭐라고 한다? 발화 요인. 발화 관련 기기. 발화에 관련된 불꽃이나 열. 그죠? 발생시킨 장치나 제품. 불꽃이나 열을 발생시킨 기기나 장치.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발화 관련 기기. 그러니까 이게 발화 뭐뭐 엄청 많죠. 구분을 좀 해보시고. 동력원. 요 발화 관련 기기를 돌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때 사용되는 연료나 에너지. 걔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대요? 동력원. 연소 확대물. 연소가 확대되는 데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가연물. 연소 확대물. 자, 그리고 재구입비. 화재 당시에 피해물과 같거나 비슷한 것을 다시 짓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금액. 다시 사는 금액이죠. 그죠? 내용연수. 고정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 즉 내가 어떤 물품이 있으면 걔의 내용연수가 뭐 몇 년이다 또는 몇 달이다 라고 하면은 그 몇 년이나 몇 달 동안은 얘 성능을 100%다 유지를 시켜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수, 내용연수.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소화기 있잖아요. 소화기. 이거 배웠을걸요? 분말소화기? 분말소화기 내용연수가 몇 년이죠? 10년이죠. 10년. 그치? 자, 그리고 손해율. 요거는 피해물의 종류, 손상 상태 및 정도에 따라 피해 금액을 적정화시키는 일정한 비율입니다. 비율. 잔가율.
피해물의 재구입비에 대한 현재가의 비율, 다시 사는 비용에 대한 현재가의 비율, 다 비율이야, 비율. 최종 잔가율, 이것도 다시 사는 비율인데 여기가 보면 재구입비에 대한 비율이죠. 이것도 똑같이. 근데 얘는 이미 쓸 만큼 쓴 거에 대한 거. 내용 연수가 다한, 요게 포인트죠. 그래서 잔가율과 최종 잔가율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얘네들은 다 뭘 얘기한다? 비율을 얘기한다라는 거. 화재 현장.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대 및 관계인 등에 의해 소화활동이 행해지고 있는 장소. 그죠? 화재 현장. 접수. 신고받는 거죠. 상황실에서 신고받는 거. 다음 페이지 출동. 출동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 도착.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대요. 자,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소방대 이름이 뭐래요? 선착대. 선착대. 자, 초진. 화재 확대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이제 불길을 다 잡은 거죠. 초진. 그리고 잔불 정리. 화재 초진 후 잔불을 점검하고 처리하는 걸 얘기한대요. 이 단계에서는 열에 의한 수증기랑 화염 없이 연기만 발생하는 연소 현상이 포함된다. 이것도 제외라고 나올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에 의해 수증기나 화염 없이 연기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거의 꺼졌을 때죠. 이제 불만 자글자글. 불도 없는 거죠, 지금. 불도 없는 거고. 왜냐면 지금 여기 갔을 때 이제 약간 훈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안쪽에 어떻게 보면은 화염, 불꽃이 없지만 안쪽에 열은 좀 축적돼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다음 가보면 완진. 필요성이 사라졌대요. 끝난 거죠, 이건. 철수 집에 가는 거고. 재발화 감시. 이건 계속 눈으로 보고 있는 거야. 화재가 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재발화가 되는지 또는 재발화가 되지 않는지 감시를 하는 거죠.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자, 3조 볼까요, 우리? 화재조사의 개시 및 원칙. 자, 화재조사관은 이후에 그냥 조사관이라고 얘기한대요. 자, 요거 중요하다 그랬죠? 요 시험제 많이 나왔어요. 언제 실시한다? 보고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조사를 실시한답니다. 자, 그리고 소방관서장은요. 그죠? 화재조사관을 근무 교대조별로 2인 이상 배치를 하고요. 장비 시설 기준 이상으로 족보하여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당연히 장비 시설은 줘야겠죠. 그죠? 기준에서 정해진 것보다 많게, 적게만 안 주면 되는 거야. 조사는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합리적인 사실규명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이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요 1항이죠. 요거 1항 꼭 보시고요. 별표. 자, 다음 4조. 화재조사관의 책임과 의무. 조사관은 조사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습득해 노력하여 조사 업무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라. 자기 개발도 계속 하라라는 거죠. 조사관은 그 직무를 이용하여 관계인 등의 민사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읽어보시고요. 5조.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원은 조사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확인하고 화재 현장에서도 소방활동 중에 파악한 정보를 조사관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화재조사관은 화재조사만 하는 사람들이고 틀림없이 거기 가보면 진압대원도 있고 구조대원도 있고 구급대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알게 된 정보를 당연히 누구한테? 조사관한테 협조를 해야겠죠. 그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항은 읽어보시고요. 6조. 화재 현장과 기타 관계 있는 장소에 출입하는 관계인 등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고 관계인 등이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한 후 관계인 등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관계인이라고 하면은 뭐 등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관계인이라고 하면은 소방기본법에 가보면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그죠? 소관점이라고 얘기했었죠. 법 제9조 1항에 따라 관계인 등에게 질문을 할 때는 시기, 장소 등을 고려하여 진술하는 사람으로부터 임의 진술을 얻도록 해야 하며 진술의 자유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 질문할 때는 희망하는 진술 내용을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암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도해서는 안 된다. 뭐 유도신문하지 말아라. 획득한 진술이 소문 등에 의한 사항인 경우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관계인 등의 진술을 얻도록 해야 한다. 질문사항은 별지 제10호 서식 질문기록서에 작성하여 그 증거를 확보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까 제가 말로 설명드렸지만 그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요 사람을 얘기하고 그 외에 등이라고 하면은
그 화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라고 크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목격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쵸? 최초 신고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사람들. 자, 그리고 감식과 감정. 소방관서장은 조사 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데다가 감정을 보내는 거죠.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국립소방연구원이라는 곳이 있고 화재감정기관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리고 소방관서장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물품에 대해 감정을 실시하고 재현 실험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도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읽어보시면 좋겠죠. 다음 구조, 화재 유형. 요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조사 보고 규정상 화재 유형의 구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건축구조물, 자동차, 철도, 그죠? 위험물 제조소 등, 위험물이나 가스, 그냥 위험물 가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박 항공기, 임야, 기타. 그럼 다음 중 화재 유형이 아닌 것, 화재조사 보고 규정상 화재 유형이 아닌 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건축이나 구조물은 건물에서 나는 거겠죠, 그죠? 자동차, 철도에서 나는 걸 거고, 위험물 제조소 등이나 가스 제조소 등에서 나는 걸 거고, 선박 항공기, 임야, 산림, 야산, 들판 이런 데서 불이 나는 거래요. 그리고 그 밖에 기타 화재들이 있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화재 유형 종류 정도는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 1항의 화재가 복합돼서 발생했대.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두 가지 이상 해결이 아니고 해당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하래? 그치. 큰 걸로 하래, 큰 거. 됐습니까? 네, 이런 것도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큰 걸로 해라. 애매하면 큰 걸로 해라. 자, 그리고 10조. 요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요거 꼭 보십시오. 예전에도 잘 나왔었고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건수 결정. 자, 그러면 우리가 뉴스 같은 데를 보면 오늘은 뭐 이 지역에서 또는 저기에서 몇 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건수. 그럼 이 건수, 화재 한 건, 두 건. 이 건이라는 건 어떻게 산정을 할 거냐. 자, 한 건의 화재란 이렇게 나와 있죠. 한 개의 발화 지점에서 확대된 것으로 발화부터 어디까지? 진화까지. 맞나요? 발화부터 진화까지. 즉 불이 났을 때부터 불이 꺼졌을 때까지를 우린 뭐라고 한대요? 건수라고 얘기한대. 요거를 한 건이라고 얘기한대요. 요거부터 알고 계시고, 다만 다음의 경우는 각호에 따른다. 이게 또 중요한 얘기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동일 범위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 동일범 아닙니다. 같은 사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에요.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에서 서로 다른 아니고요. 동일 대상물입니다. 발화했더라도 한 건 아닙니다. 별건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한 사람은 여기다 방화를 하고 한 사람은 여기다 방화를 한 거야. 근데 여기는 종업 빌딩이거든요. 나도 빌딩 갖고 싶다. 그죠? 뭐 일단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네, 종업 빌딩. 종업 빌딩이래. 그럼 이 종업 빌딩에서 A라는 사람 방화, B라는 사람이 방화를 했대. 그러면 이때는 종업 빌딩에서 한 건의 화재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종업 빌딩에서 A에 의한 방화, B에 의한 방화로 인해 몇 건? 두 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하는 거라고요. 똑같은 건물이더라도 종업 빌딩에서 한 건이 난 게 아니라고. 됐죠? 자, 근데 여기 두 번째.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대요. 다음의 화재는 한 건으로 한다. 별건 아닙니다. 누전점이 상이한, 다른 아니고요. 누전점이 어때야 된대요? 동일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거는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전기가 새는 거죠. 찌릿 누전. 그럼 이 누전은 여기 한 곳에서 지금 누전이 됐대요. 이 누전으로 인해 여기서도 불이 나고 여기서도 불이 났대.
불이 양쪽에서 난 거죠. 불이 두 곳에서 난 거죠. 이렇다라고 해도 나는 몇 건? 한 건으로 보겠다. 두 곳에서 불이 났지만 나는 몇 건으로 보겠다? 한 건으로 보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진 낙뢰든 자연현상. 우르르 쾅. 지진이래. 낙뢰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근데 이 낙뢰에 의해 여기서도 불이 나고 여기서도 불이 나고 이런 식으로 다발화제가 이래. 다발화제. 자연현상이죠. 그죠? 자, 이랬을 때도 그냥 몇 건으로 본다? 한 건. 한 건. 그러니까 지금 다 한 건으로 보는 게 나온 거야. 지금 한 건으로. 누전점이 통일했을 때,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제일 때. 자, 발화지점이 한 곳인 화재 현상이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쳤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불이 났대요. A시에서. 여기가 B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땅 하나를 놓고 어떻게 보면 도로 하나를 놓고 여기는 A, 여기는 B 이런 공간이 있거든요. 이런 시들이 있어요. 보면. 그럼 이렇게 됐을 때 A시에서 불이 났지만 번져서 이렇게 B시까지 갔대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어디 시 한 건? A시 한 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더라도 발화지점이 속한, 최초의 발화지점이 속한 A시 쪽에 화재 한 건으로 보겠다라는 거고, 다만 발화지점 확인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화재 피해 금액이 큰, 작은이 아니고 관할구역 소방서의 화재 건수로 산정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됐고요. 자, 그리고 11조 발화 일시 결정. 발화 일시의 결정은 언제 불이 났는지 결정하는 거. 일시의 결정, 관계인 등의 발견, 통보, 그죠? 시간 및 화재 발생 건물의 구조, 재질, 화기 취급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대. 다만 자체 진화 등 사후 인지화재로 결정이 곤란한 경우는 추정한대요. 결정이 곤란한 경우는 추정. 됐습니까? 요게 왜냐하면 보기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 건 아니고. 그래서 발화일시의 결정은 발견 상황이나 통보 시간, 건물 구조, 재질, 화기 취급 이런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고, 사후 인지화재면 그러니까 추후에 한 거죠. 내가 불이 어떻게 보면 소방대가 들어가기 전에, 소방대가 출동하기 전에 꺼졌는데 사후 인지화재로 그 결정이 곤란하면, 왜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럼 발화 시간을 어떻게 한대요? 추정한대, 추정. 다음 12조. 화재 원인 및 장소 등 화재의 분류는 청장이 정하는 국가 화재 분류 체계에 의한 분류표에 의하여 분류한다. 자, 사상자 정의. 사상자는 화재 현장에서 사망자와 부상당한 사람을 얘기한다. 합쳐서 사상자. 자,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몇 시간 이내 사망했대요? 즉 며칠 이내? 3일 이내 사망한 거예요. 3일 이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돼요?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부상, 처음엔 부상자로 내가 이제 세겠지만, 카운트 하겠지만 72시간 이내, 즉 3일 이내 사망을 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14조. 이 두 개도 잘 나와요, 여러분들. 사상자 정의, 부상자 정의. 그래서 부상은 보세요. 의사의 진단을 기초로 한대. 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다치고 막 그러면, 교통사고 나고 그러면 진단서 띄워와 그러잖아요. 그 진단서를 기초로 한다. 그리고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를 하는데, 중상 3주 이상의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한다. 3주예요. 3주. 3주 이상의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고, 경상은 중상 이외의 부상이래요.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래. 요거 제외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다만 병원 치료를 하지 않고 단순하게 연기를 흡입한 사람은 제외. 포함으로 나올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조. 자, 건물 동수 산정. 이거는 내가 건물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 두 개 동을 한 동으로 볼지, 또는 이제 서로를 따로 각 동으로 볼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적어두시냐면 1번에서 4번 이 별표에 가보면 1항부터 4항이죠. 여기는 다 같은 동으로 보는 경우고 5에서 7번은 다른 동으로 보는 경우예요. 그래서 같은 동으로 보는 경우에 가보면 주요 구조부가 그러니까 내기바보 지주적 하나로 연결되어 있대. 그럴 땐 무조건 한 동으로 본대요. 주요 구조부가 하나면 얘네를 각동으로 못 본대. 주요 구조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결국 건물과 건물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여기 지붕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대요. 근데 지붕이 주요 구조부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뭔가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서로 간에 지금 지붕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한 동으로 한다. 다만 건널복도 등으로 우리가 건널복도라는 건 건물 같은 데 갔는데 여기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다리가 있는 거예요. 다리.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다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건널복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 편의상 만든 거죠. 원래는 내가 이 건물로 가려면 1층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 층에서 건너서 아래로만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요. 맞죠, 제 말? 여길 건널복도라고 하는데 이 건널복도가 있으면 어떻게 한대요? 둘 이상의 동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절반을 딱 분리를 해서 이쪽은 1동, 이쪽은 2동. 자, 어떻게 본대요? 각동으로. 자, 절반으로 분리해서 각동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복도일 때? 건널복도일 때. 됐나요? 오케이. 두 번째, 건물의 외벽을 이용했대. 외벽. 그죠? 헛간, 목욕탕, 작업실, 사무실, 기타 건물 용도. 자, 원래 건물이 있는 거야. 근데 이 건물의 외벽을 이용해서 옆에다가 이런 애들을 만들었대.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래요? 얘네를 그냥 같은 동으로 보래. 같은 동. 그러니까 한 동으로 보는 거죠. 한 동. 외벽에 헛간, 목욕탕, 작업실, 사무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구조에 관계없이 지붕이나 실이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무조건 같은 동. 지붕이나 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같은 동. 자, 목조나 내화조일 때 건물 자체가 여기는 구조 관계없다 그랬고 목조, 나무죠. 내화조, 콘크리트죠. 여기 중간에 뭐가 있대요? 여기 격벽이 있대. 격벽. 자, 그럴 때도 같은 동으로 본대요. 얘하고 얘를. 그러니까 이 격벽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불이 나더라도 이 벽이요, 여러분들 잠깐 막아줄 수는 있어도 얘가 견디지 못하는 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서로 완벽하게 구획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얘 두 개를 어떻게 본다? 우리 같은 동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됐죠? 요걸 이제 다른 동으로 바꿀 수 있겠죠. 1번부터 4번까지를 또 다른 동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고 5번에서 7번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게 요 건널복도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요거 정말 예전에.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고 보는 거고 6번도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번엔 뭐가 있대요? 차광막이나 비마기가 있대. 맞습니까? 그 밑을 사람들이 뭘로 사용한대요? 통로로 사용한대. 통로. 그럼 어떻게 하래요? 얘와 얘를 다른 동으로 보래. 이건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야. 차광막이나 비마기는 다른 동으로 본다. 다른 동. 자, 내화조 건물의 옥상에 요 옥탑에 목조나 방화조 건물이 있대요. 방화구조 건물이 있대. 그럼 얘와 얘를 별도로 보래요. 아셨죠? 요 옥탑에 있는 얘와 기본 원래 기존 건물 내화조는 별도로 봐라. 근데 기본은 다른 동인데 이 안에 기능상 하나다. 즉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얘네들이 계단 같은 걸로 하나로 이어져 있다. 그럼 얘를 뭘로 보래요? 같은 동으로 보래요. 아셨죠? 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됐죠? 같이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여기 7번이죠. 7번. 이게 뭔가요? 뭐죠? 네. 내화조 건물의 외벽을 이용하여 목조 또는 방화구조 건물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대요. 자, 기존의 건물은 내화구. 옆에 있는 건물이 목조나 방화조인 거죠. 근데 이것도 외벽을 이용했대. 그러니까 아까 외벽을 이용한 게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이 항이. 그죠? 걔랑 좀 비교하십시오. 자, 이랬을 때 건물 내부와 구획되어 있으면 얘와 얘를 별도로 한대. 근데 주된 건물에 부착된 건물이 출입구가 연결돼 있대. 또는 얘네 두 개가 기계 설비로 연결돼 있대. 그러면 어떻게 보래요? 같은 동으로 보래요. 이게 특이한 기준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런 거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뒤쪽에 이제 16조 뭐가 나와요? 소실 정도. 네, 요건 좀 쉬었다가 제가 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좀 외워야 될 것들이 좀 있으니까요. 외워야 될 것들 잘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자고요. 됐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